또 불법뿐만 아니라 이거 엄청나게 이것들이 조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불법단체입니다. 범죄 집단입니다. 나는 선관위를 보고 너 범죄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범죄 집단. 야, 이게 헌법 질서율이나 민주주의 파괴는 범죄법. 그래서 이게 공룡처럼요, 이게 커져갖고, 엄청 커져갖고, 함부로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세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힘을 모아지 않으면 이 사건은 결국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게 뭐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자, 이 사람들이 개표 부정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거 일부 세력들이 말이지, 개표 선관위가 한 것에서, 부정선거라 하는 데서 유감이다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1월 1일 날 그 발표문을 보고 대반에 반격을 했어요. 반박문을 썼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법을 넣겠다는데 그 법을, 무슨 법을 넣겠느냐? 먼저 그것을 이제 규명하기 전에 우리는요, 이제 5분에 참 국회에서 시연장에서 보여줘서 다행이지만 우리 백성들은, 우리 시민들은요, 이 개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차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사진 제가 이거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개표장, 전국 개표장이 다 동일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오른쪽, 끝에 보면은 이 투표지 분류기, 보이죠? 보입니까? 여기서 이제, 전자개표기인데 공식 명칭은, 여기서 이제, 100매 단위로 1번, 2번, 3번, 100매 단위 분류가 돼 나옵니다. 여기서 100매 분류가 돼 나오면 고무줄 바운딩 해가 묶어갖고 어디로 가나고 나면 중간에 탁자 있지요, 탁자. 탁자 보입니까? 여기 심사, 집계, 여기 수개표 하는 데입니다. 요거 수개표 하는데. 요거 수개표예요. 그 옆에 사람들 보이죠? 앉아있죠? 여기 수개표 하는 데입니다. 요 심사, 집계부. 예, 심사, 집계부, 요거 수개표 하는 데입니다. 보입니까? 예. 그 다음에 수개표가 끝나면 요 심사, 집계 사무원, 책임 사무원 이제 사인하고 요 뒤에 보면 의자가 쪼르륵 놓여 있어요. 요거 검열위원입니까? 안영수 선생님, 어디가? 예. 위원들이 8명이 도장을 찍어요. 선관위원인데. 예? 선관위원인가요? 검열위원들이? 예. 위원들이 도장을 찍고, 그 위에 단상에 높이 앉은 거름하신 지역선관위원장이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여러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충 아웃라인이 보이죠? 예. 투표함을 쏟아갖고, 개표기에 이어갖고, 개표기에서 각 100매 단위로 각 후보자별로 그 바운딩 해서 바구니에 담아갖고 중간에 와갖고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갖고 이제 뒤에 넘겨갖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개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개표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했습니다. 네? 그거 됐다고? 네, 됐습니다. 돼도 이게 좋은데? 돼서 이거 답답해 안 돼요. 할 수 없어. 이 동네는 이게 좋아. 그 여기 답답하고 얼마나 답답하나. 이따가 저기 보여드릴 거 있으면.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개표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개표기를 보면은, 전자개표기인데, 예, 컴퓨터에 번처가 있죠.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가 있습니다. 여기 한 세트입니다. 예, 왼쪽에 보면 여기 프린트 하는 데가 있고, 여기 한 세트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이것은 전자투표지 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의 명령을 따라서 이걸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어용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으면 이게 전산 장비일까요? 기계 장비일까요? 전산 장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선관위가 주주장창 주장하는 게 투표지 분류기는 전산 장비가 아니고 뭐라고요? 기계장치다. 기계장치다. 아주 못 모아서 이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여기 아주 선관위가 목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거 목을 걸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목을 걸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장치라고 목을 걸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투표지 분류기는 반드시 제어용 컴퓨터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에서 말하면 집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프린트기가 컴퓨터의 명령을 따라서 프린트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린트기가 그거는 기계장치가 아니고 전산장비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용 컴퓨터와 연결된 이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장치가 아니고 전산장비입니다. 이거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선관위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게 기계장치를 하면은요, 기계장치를 하면 법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법을? 공직선거법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95조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전산장비라면은 공직선거, 부치고지에 의해서 보궐선거에만 사용하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페이지 넘겨보면은 이 사람들 왜 이걸 투표지 분류기라 기계장치를 하느냐 2006년도부터 그렇게 했는데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하면은요 전산장비는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라 규정을 해놨어요. 예, 보궐선거에. 예. 근데 이 보궐선거에만 전산장비가 되면 사용하니까 국회의원 선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통령 선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아, 또 이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전산장비를 갖다가 자꾸 기계장치를 하는 거예요. 기계장치. 예. 기계장치는 부칙 5조에 규제를 안 받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부칙 5조를 이 사람들이 아직 목숨을 걸고 있는 저도 여기 목숨을 걸었어요. 부칙 5조에 이 부칙 5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면 이 사람들이 이걸 소멸됐다 하는데 참만의 말씀. 이게요 93년도에 이 사람들이 선관위에서 정치개혁 특위에서 국회 통합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뭐라고 했나 하니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통합선거법에 제안을 했어요. 93년도에 이제 써놨습니다만. 근데 국회의원들이 똑똑했어요. 한 1년 쭉 연구해보다가, 이게 전자개표기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94년도에 정치개혁특위에서 93년도에 전자개표기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공직선거법 부칙 5조입니다. 이것은 위험하니까 어디에만 사용하라?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하라 했어요. 보궐선거 등, 연기된 선거, 재선거, 그 다음에 이게 지역구간이 이렇게 정설된 선거,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하라고 공직선거법을 갖다가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전자개표기 법을 만들었습니다. 전자개표기 법은 공직선거 부칙 5조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 법이에요, 법. 국회에서 만든 94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어쩌든지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공직선거법 모법이 뭐라고요? 전자개표기 모법이 뭐라고요? 공직선거 부칙 5조. 이것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투표지 분리기도 여기 마찬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고, 이게 모법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 안 했더라면 이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그 전자개표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공직선거법 부칙 5조입니다. 아시겠어요? 전자개표기 때문에 94년도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죠.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죠. 근데 10년 동안 집어 던져버리고 국민들이 모르니까. 담대하게 이것들이 법을 집어 던져버리고 밀어붙인 거예요. 전자개표기를 지금 사용하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이 무서운 집단입니다. 대담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여러분들 볼 때는 공무원인 것은 그냥 유순하겠지. 천만에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권세를 선관위가 다 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선관위한테 벌벌 떱니다. 잘못하면 뭐가지 날아가니까 굉장합니다. 사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94년 정치개혁특위에서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에만 사용하라. 자,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이거 개혁해줍니다. 자, 이 94년도 전자개표기법입니다. 이 전자개표기법. 공직선거 부칙 5조에 의하면은 이건 보궐선거의 전산조직에서 개표사무를 할 수 있다. 전산조직의 개표사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궐선거 등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한다. 이거를 사용하되 그냥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협의하라? 국회의 교섭단체들, 즉 요즘 말하면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한테 협의를 해서 사용하라. 이걸 내가 가보니까 제가 사실은 선거 딱 끝나고 이틀 후에 갔습니다. 새벽밤 먹고 갔습니다. 난 사실 이거 선거 하기 전부터 알아서 이거 할 필요가 없는 선거인데 내가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당신들의 민주당에서 영등포에 가서 새벽밤 6시에 나가고 갔어요. 그래서 이 불법선거입니다. 전자개표기 불법선거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다 허락을 해줬다 그래요. 정말 허락해줬냐 그러니까 허락해줬대요. 그럼 허락해주면 그 사인했는 거 좀 달라 하니까 안 줘요. 자기들이 허락해놓고 뒤에서 또 시민단체 내주면은 여기다 못한다고. 이 불법인데 누가 어떻게 선거했느냐. 당사자가 선거했기 때문에 전혀 어지가 없더라니까. 전혀. 내가 그랬어요. 이 학생도 그때 있었지만 이렇게 어지가 없을 수가 있나. 전혀 어지가 없어요. 사인해줬어요. 그럼 기계장치면 사인 받을 필요가 없죠. 전산장비는 그들 사인 받으러 간 거예요. 콜을 딱 끼워놨어요. 권장받으러. 예. 그래서 이게 보궐선거에 사용할 때도
국회의 다른 단체 그 정당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산 전문가를 개표 사무원을 위촉하고, 전산 조직 운영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 저희는 컴퓨터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산 전문가 이경복 교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은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이다. 무슨 프로그램을 쓴다고요?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쓴다고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중단선을 앞두고 이거 뭐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써갖고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대표들이 전혀 몰라요. 정체불명이다. 그래서 검증을 하고 또 여기 뭐 규칙,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칙을 만들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규칙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였어요? 완전 엉망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째는 뭐냐? 법을 지켜야 할 중앙선관위가 뭐를 집어 던져버렸다고요? 공직선거법을 집어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붙이고자는 무슨 법이라고요? 전자개표기 사용법입니다.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사용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94년도에. 예. 근데 이거 집어 던져버렸어요. 법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법을 집어 던져버리고 불법을 자행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 대표들이 몰라요. 왜? 공직선거법을 모르니까. 나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한영수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어쩌면 그래 하는 모양이다. 설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하겠나?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런 일이 있겠나?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법을 집어 던져버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 나라가 움직이는 것은 아까도 헌법 이야기했는데 법이 중심입니다. 믿습니까? 법으로 움직이는 공직선거법 선거할 것도 법이요, 법. 그러니까 선관위 위원장이 그거 뭡니까? 각 지역 법원장 아닙니까? 그 법이거든요, 투표도. 또 법을 지켜야 할 것들이 법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럴듯하게 합법으로 위장해서 저지른 불법입니다. 3.15 부정선거는 노골적으로 개표 부정을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합법인 척하면서 저지른 합법을 위장한 부정선거입니다. 합법을 위장한 부정선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겠나? 다 장관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겠나? 그때 본사람 다음에 한 이야기가 있으면 장관님이 있어도요. 교육을 안 받으면 장관이 100명이 있어도 뭐가 뭔도 몰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공직선거법 부칙 뭐라고요? 5조. 전자개표기 법을 집어 던져버리고 과감하게 지금 법을 어기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슨 집단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러면은 불법을 하면서도 그럼 장비가 그럼 그나마 정확하다면은 불법을 해도 장비가 정확하다면 인정해야 되지만 장비 자체가 이렇게 불법 장비에다가 불량 장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호음표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는 2번 찍었는데, 이놈이 컴퓨터의 명령에 의해서 1번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1번 찍게 하면 다른 번호가 2번이나 3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호음표랍니다. 섞여버렸다고. 이런 것이, 이 기계는 정확하니까, 이것은요, 컴퓨터 조작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호음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리기 지가 분리합니까? 누가 명령하죠? 컴퓨터가 명령한 그걸 제어용 컴퓨터 명령을 하기 때문에 투표지 분리기 돌아가서 홈표, 지금 말하면 2번을 1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순천에서 여기 나타나는데 2번이 정확하게 찍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찍을 수가 있는 건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금 몇 번을 들어갔죠? 1번, 박근혜 뼈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 선관위가 이러니까, 그거 들어가도 다음에 또 그거 우리가 그 심사 그어서 직격해서 찾아내면 되지. 이게 무책임한 말입니다. 예. 이 자체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조작이겠죠, 조작. 그러고, 거기서 못 찾아낼 수 있으면 그걸 어떡할 거냐? 대답이 없어요. 이 자체가 한번 조작이거든요. 자. 그래서 2장 연속 걸려서요. 저기 실례하지 뭐하겠어요. 순천역 가깝죠? 예? 이 사람 좀 찾아봐요, 이 사람. 내가 트위터로 연락을 해도. 답이 없지? 네, 요 사람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김소연 씨 후보 장관인 강순애 씨. 내가 이름을 이었어요. 예전에는 안 였는데. 강순애 씨. 내가 전남도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밤 1시가 되니까요. 장난질이 엄청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박근혜 표 속에 기계가 몇 매에서 분류한다고요? 100매에서 분류합니다. 100매. 그 100매 분류 속에 지금 문재인 표가 몇 배 들어갔다고요? 내가 요리 헤엄해 보니까 10매가 들어갔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은 거 아닙니다. 다
다다다다다다 기계가 였는데 기계가 투표지 분리기가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투표지 분리기는 무엇에 의해서 제가 컴퓨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건 조작이 아니고서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연기 아니니까. 이건 바로 조작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조작의 증거, 이거 엄청난 증거를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럼 그네들이. 아이고, 들어가면 빼내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막. 옛날에 허위사건 폭로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 말고. 아주 이 공무원들이요, 이거. 국민의 노벨문 묻고 이렇게 생활하는 공무원들이요, 이게 공무원들을. 국민들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참 위험한 생각이죠. 이 10장이 들어갔어요, 10장. 자, 10장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참고하는 김수현 장관이 강순혜 씨가, 이게 뭐냐? 이거 발견했어요, 우연하게. 발견하기 힘드는데, 이게 빨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기계가 옛날 것이 돼서 그랬다 그래요. 어제 기계를 바꿨는데. 전문가가 있지만, 투표지 전자 개표기는 그 전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 봉인하기 때문에. 또 옛날 거가 됐다. 말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장난입니다. 조작. 이것은 단적인 예인데, 이것에 아마 서초구에 나타나는 것은 단적이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적인 예인데. 예. 왜? 밤 1시 되면은 막 사람 피곤하고 눈도 시실 감기고 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이번에는요, 전국 개표율이 26.4%, 서울은 7.7%인가 6.7%인가 갖고 개표도 안 했는데 한번 당선 율이 떠버리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하니까 그때 막 넘어간 거예요. 막 조작이 막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중간에 찍었으면 이거 무효거든요. 무효가 된 표는 무효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 무효가 된 표가 박근혜 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작입니다, 조작. 컴퓨터 조작이 아니고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찍지도 안 했어요. 찍지도 안 했는데 이것도 박근혜 표 속에 백매묶음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건 조작입니다. 이 조작이라는 사건, 그 사건 하나가 문제가 돼. 그러면 거기만 우연이 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전체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사실. 이건 소프트웨어 조작입니다. 조작이 아니고서는 홈표와 무효표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네, 조작이 아니고. 네. 조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조작. 이 하나 그랬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조작의 증거. 빙산일각이에요, 빙산일각. 완전 말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투표지 분리기를, 전자개표 투표지 분리기 전산장비를 공식 명칭은 전자개표기인데 자꾸 투표지 분리기 기계장치다 자꾸 하는데, 투표지 분리기의 공식 명칭은 전자개표기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5년도까지 전자개표기라고 했어요. 전자개표기라고. 내부 공문에서도 전자개표기 중앙선에 투표지 분류기 플러스 저용 컴퓨터로 1대1로 구성된 전산장비다. 1대1로 구성된 전산장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공문에, 이거 자기네들 공문에 이거 내가 써가 이거 중앙선관이 투표기 분류기 추가 구입, 저용 컴퓨터 추가 구입, 개표기 해놨어, 개표기. 예? 공식 명칭이 개표기요. 전자개표기입니다, 개표기. 공식 명칭이. 이거 대법원에서도 판결할 때도 그들이 개표기라 해서 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한영수 선생님하고 저 시민단체들이 제소를 하니까 이걸 피해가려고 전자개표기 공식 명칭을 갖다 2006년도부터 투표지 분리기로 바꿔버렸어요. 투표지 분리기가 개표기라고 해놨어요. 공문에 개표기를 해놨어요. 전자개표기와 제어용 컴퓨터 추가 구입기에 대해서 개표기. 여기 투표지 분리기를 해놨어요. 전자개표기를 해놨어요. 개표기. 전자개표기 주는 말이 개표기입니다. 개표기 해갖고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제어용 컴퓨터와 투표지 분류기가 1대1로 구조된 이게 전산장비다. 이거 제일 처음부터 공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 공문이, 한 선생님 공문이 법이죠? 내부 법이죠? 내부 법에 의해 가지고 만드는 이 법이요, 이게 법. 이런 것보다, 이놈들이 대법원에 가봤더니 이거 기계장치라고, 예, 투표지 분류 기계장치라고 장난을 치는데. 아주 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06년도 개표방송에 보면요. KBS 개표방송에 나왔으면 조혜주 그때 선거과장이 나와갖고 전자개표기 960대를 도입해갖고 우리가 전자개표기를 도입해서 지금 선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첨단물을 도입했습니다. 예, MBC 또 나와서 MBC 연기행도 대선사상 처음으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해갖고 국민들이 궁금증이 빨라졌다는 이런 빠른 것이 중요합니까? 정확하게 중요합니까? 정확해야죠. 빠르고 조작질 한 거예요, 조작질.
왜 이 사람들이 그러냐.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몇 종? 95조. 이게 모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피해가려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요?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 장치입니다.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니까 이거 자꾸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공직선거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를 납보면 SK CNS와의 계약서에 있던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량이 플러스 저형 컴퓨터라고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저형 컴퓨터, 투표지 분량이 플러스 저형 컴퓨터 1대1로 구성된 전산장비를 전자개표기라고 썼어요. 개표기 구입 요령해갖고. 이 개표기입니다. 전자개표기 공식. 이거 다 이런 단순한 걸 갖다가. 그래서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류기가 하드웨어죠. 저형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전산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현 조달청의 투표지 분류기 전산 조직이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델명, 올해도 내가 찍어왔어요. 자기들 해명 자리에 보니까 모델명 그대로, 요 모델명 그대로 떠나죠. HDP 2500V. 오늘 해명 자리에도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예. 이 전산,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조달청에 이 전산 장비라고 조달청에 물품 번호하고요. 다 적혀 있어요. 지금이라도 찾아보면, 한생 지금 찾아보면 있죠. 이 전산 장비라고, 조달청에 전산 장비라고 번호까지 다 해갖고 다 해놨어요. 예.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성관리편, 예. 전산 장비라고 해놨지. 주변기기, 예. 전산 장비라고, 조달청에도. 그 다음에, 전자기 제작자, 인자순시도 사무청산도, 우리가, 전산 장비,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 12월 19일 2002년 대선을 전산조직을 통해서 했습니다. 투표지, 전자투표기도 이 사람들이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건 사용을 못했어요. 사용을 못하고 그냥 전자개표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라고 이 사람이 도입한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8페이지 보세요. 이것들이요.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가 되면 어디에 걸린다? 공직선거법 95조. 그 모법입니다. 거기에 걸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투표지 분류기는 뭐가 아니다고?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공문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내 공문하고 전혀 딴 소리하고 앉았어요. 계약서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KBS, MBC하고 떠들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왜? 법을 피해가려고. 무슨 법? 이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주차장창 이거 갖고 다녀야 돼요. 내가 이걸 갖고요, 선관위 앞에 가서 이렇게 펼치고, 내가 1인 시위하니까, 그것들이 다 나오더라니까요. 나와갖고 깜짝 놀리더라니까요. 나 6월달부터 했으니까. 내가 막 뭐라 해서, 목사가 뭐 이런 못하네. 목사가 이런 거 하면 누가 하냐고. 이게 내가 주차장창에 붙잡고 다니. 이거 때문에 전자개표기 이걸 만든 이유가 공직선거법 95조 때문에 이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을 피해가니 하니까 자꾸 주차장창 기계장치라고 속에 묻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 신문에다가 이렇게 말 조선일보, 통화일보, 내일신문, 세계일보, 각 신문에다가 거짓말로 이렇게 허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 보고 자꾸 허위 날조를 한다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허위 광고하는 너다, 너거. 경산받는 니다, 이 허위 광고를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5번째 보세요. 5번. 대법원이 선관위 그 주장을 받아 판결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이 사람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가장 이게 문제가 큰 허위 판결입니다. 허위 판결. 시민단체적인 한영수 씨 저분이 비롯해갖고 이걸 갖다가 2002년도 전자개표기법 부지고제 위반된다 소송이 들어갔어요. 소송이 곤란하게 되거든요. 곤란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기계장치를 하고 속에 묵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재판이 붙으니까 선관위한테 서면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 사람들 선관위가 서면 자료에다가 이게 전자개표기, 이건 단순히 이게 투표지 분류만 하는 거고, 이게 기계장치입니다. 이 서면을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그럼 대법원이 좌우를 살펴보고, 또 상대방도 불러보고, 다 물어보고, 판결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선관위 편을 들어준 거예요. 네.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누굴까요?
대법원에서 파견된 대부분 동료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료가 그거 지금 선관위 위원장하고 각 지역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지역 법원장들이 다 선관위 위원장인데 제가 이게 무척 심각하죠. 여기서부터 한번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단체들이요, 뭐 한명수 씨 뭐 맨날 선거에서 전업 골라가 또 한다, 저거 되지도 않은데 이런 소리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판결. 판결이 잘못되면 판결을 권치 안 됩니까? 맞습니다. 예. 판결이 잘못되면 국회에서도 내가 오늘 비치는 것을 내가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국회에서도 여기 위증이라 정했더니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것은 누가 봐도 전산 장비인데 어떻게 기계 장치를 하느냐? 국회에서 2008년도 국감에서 너희들 위정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됐어요. 누가 봐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움직이는 투표기 분리기 어떻게 그게 전산 장비 기계 장치냐? 공직선거법 부치 보조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08년도 국감에서 연하는데. 그래서 이거 2003 수 26 이 판결이 바로 지금 선관위가 목숨을 내놓고 지금 주장창 주장하는 우리 대법원에서 이겼다. 우리 헌재에서도 이겼다. 헌재는 뭐 대법원 판결에다가 그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막집도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게 바로 오늘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이 주목입니다. 뭐 맨날 뭐또 대법원을 가졌는데 뭐 또 한 번 또 질 건데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또 편리하고 배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을 갖다가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까? 이 허위 판결. 한 선생님, 이 허위 판결 바꿔달라고 했습니까? 그 경쟁 지금 좀 경쟁한 서류입니다. 경쟁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대법원에 제출, 이건 잘못된 판결이니까 고쳐달라고 지금 경쟁을 이었다고 합니다. 자, 허위 자료에 근거해서 허위 판결을 하면 전자기업의 불법 사용을 금지해 줬습니다. 자, 이것은 공직선거법 178조 수기피 원칙은 정면을 위반한 판결입니다. 왜 정면을 위반한 판결이냐? 공직선거법 178조 그것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직선거 이게 수개표가 원칙은 공직선거법 178조 2조 2항에 근거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수개표 하라 그런 명칭은 없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것 좀 다 수개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근거가 뭐냐? 공직선거법 178조 4항에 위임된 공직선거관리 규칙. 규칙은요, 누가 정합니까?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규칙이요. 예. 규칙은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규칙이요. 공직선거관리 규칙 99조 3항 2에서 거기 보면 99조 3항에는 전산장비와 기계장치를 보조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규칙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이죠. 규칙은 누가 정한 거요? 주가 정한 게 규칙이지. 법은 누가 정한 거요? 국회에서 정한 게 법이지요. 그 규칙은 하위법이요. 예? 할 수 있다 해도 상위법이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서 전산장비 보궐선거 사용하라 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돼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막 규칙을 갖고 거기다 목숨을 겁니다. 여기 있다고. 이걸 갖고 자신 대부분 허위 판결 받아내서 규칙을 갖고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겠습니다. 178조 2는 무슨 원칙이라고요? 수개표입니다. 이거 여러분 공직선거 알아야 돼요. 178조 2항은 뭐라고요? 수개표입니다. 178조 4항은 뭐라고요? 178조 4항에 위임된 178조 4항이 아니고 178조 4항에 위임된 공직선거관리 규칙. 그럼 누가 정한 거라고요? 중앙선관위. 99조 3항에 보면 전산장비와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여기 조문이 있습니다. 요걸 갖고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법은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공직선거관리 규칙이 이게 모법입니다. 전자기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 보조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보조장치로 사용할 수 있지 주수단으로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보조장치라는 것은 뭐냐? 보조장치로 여기서 얘네들 여기 해놨어요. 공직선거 178조 4항에 위임된 공직선거관리 99조. 보조장치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말 그대로 수개표가 원칙이고 수개표가 한 후에 혹시나 싶어서 하면 보조로 사용하는 게 보조장치입니다. 은행이 마음에 은행만 들기죠. 돈 세일해갖고
혹시나 들렸는가 싶어 한번 엿보는 게 이게 보조장치거든요. 근데 지금 보조장치를 뭐로 사용합니까? 주수단으로 사용하고 수개표의 주수단은 뭐 보조장치로 집어 던져버리고 하지도 않아요. 이 불법이에요. 178조를 어긴 불법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자장창하는 것은 뭐를 어겼다?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어겼고 이거는 사용의 보궐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대통령에서 국회의원 시도지도 사용 이 법 자체를 어겼고 두 번째 수개표가 원칙 178조 2항을 어겨가고 지금 보조장치를 갖다 주수단으로 사용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나라를 끄집어보자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너희들이 왜 법을 집어 던져버리고 너가 멋대로 하느냐 이거요. 맞습니까? 네. 주장해도 되죠? 법을 어겼으니까 나를 또 내가 글을 써놨던 내고 고소한다 그래놨어요. 어제는 내가 다음에다 글을 올려놨던 내고 거기 사실 유포한다고. 아이고 참. 지난번에는요 선거 전에 글을 써놨더니 뭐라고 나온 줄 아는 댓글을 다는데 선관위 직원들이요. 이제 끝났어. 이래라더라니까. 선거이 되잖아요. 얘네들은 선거만 끝나면 다 끝나니까 이거 아마 까봐도 소용없다 이거지. 여러분 법을 어기고 도둑질을 한 것은 도둑질을 해갔는데 그거 뭐 도둑질 해가면 끝입니까? 야? 잡으러 가야죠. 잡으러 가야지 당연히. 그 끝난 게 아니라 도둑질 해갔으면 잡아야죠. 이게 상식적으로 끝났다 그래도 끝났다. 우리나라 정서가 이게 참 문제입니다. 끝나면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끝났다 해가세요 여러분. 자 한번 멈춰서입니다. 178조 3, 99조 3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는 규칙은 상기법은 공직선거관리법이에요. 부칙 5조. 이것 때문에 생겼어요. 이 규칙은 주가 정했기 때문에 그건 효력이 없어요, 사실은. 법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놈들이 이걸 갖다 대법원에 들인 거예요. 우리 뭐 공직선거관리 규칙이 이래 있다고. 규칙이 먼저 법이 먼저요. 대법원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내보다 더 못해. 난 뭐 법은 공부를 안 했지만 신앙만 공부했지만 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들 공부를 제대로 했나 안 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맨날 그 정치 그 뒷동주나 닦아준다고 보니까 원래 옛날에 공부를 좀 했는데 어디서 다 잊어버렸는지 법을 몰라. 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아니 상위법이 어디서 이렇게 규칙을 갖다가 그걸 갖다 근거를 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옳다고 마음씨 두드려주는 사람들 그게 어디 대법관이에요. 그거 어디다 벗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 되겠더라니까 말이니까 한국사님 안 그렇습니까? 목사는 법 아는 목사보다 그것들이 더 업무더라니까. 상식적인 거라고 상식적인 거. 그 다음에 이게 투표지 물리기는 개표 도구로서요 보조수단이라고 주주장창 자기네들 말로 주장합니다. 선거 정보에다 그러고 개표 부정 입장 사례에 대한 선관위 입장에서도요 여기 기계장치로 수작업의 보조수단으로 수작업 작업의 보조수단으로 그 개표 부정 의혹 제기에 대한 사례도 수작업 개표의 보조 이걸 듣고 내가 대만에 그날 밤에 글을 썼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예? 거짓말. 국민을 속인다. 선관위가 국민을 속인다. 내가 대만에 반박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만드는 회사 사고의 선거 정보에 보면은 투표지 물리기는 개표 도구로서 뭐라고요? 단순히 뭐라고요? 보조 수단이라고 맨날 떠들어놔요. 보조 수단으로 떠들어놓고 보조 수단이 주수단을 사용하고 주수단을 수개표를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불법 아니에요. 주거만이 보조 수단으로만 써야지 왜 너희들만 주수단을 사용했느냐? 178조 2항 위반. 법률 위반이니까 선거 무효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선거가 어떻게, 대법원장이, 그래서 법을 지키라고 대법원장을 뭐 앉아놨더니, 대법원장 거기서 공부를 안 하는 짓을 막 던고 다녔는지, 법은 다 잊어버렸는지. 하여간 하는 거 보면 참, 상식이 안 돼, 상식이. 보조수단인 전적인 주소 사용하고, 주수단인 보조수단에서 공개수 178 법령 위반입니다. 참고사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요, 이게요, 선관위가 전자기 사용하는 근거를 178조 상위 근거대가 위임된 규칙을 갖고 목을 그읍니다. 대부분 허위 판결 여기서 받았는데, 이 규칙 99조 3항 갖고 허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자개표기 사용 근거는 94년 국회에서 공직선거 부칙 5조를 제정했고, 전자개표 공직선거 부칙 5조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게, 투표지 물리기도 공직선거 부칙 5조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법이요, 법. 법을 따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동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는데 안 그렇습니까? 법대로 해야지 지멋대로 하면 되는가? 그것들이 하여튼 감히 배한테 나왔어요. 국민들이 너무 착해갖고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면 우리가 너무 착해갖고 그래 착해갖고 가만히 하라는 대로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 법이가 나와래 지뿌리고 다 던져버리고 지멋대로 하는 지멋대로.
공직선거관리 규칙의 전산상 사용이 있다고 해도 상위권 전자개표 공직선거 부치 보지에서 반드시 보궐선거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규칙은 선관위에서 정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은 국회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개표법이기 때문에 법 따라야지 왜 국 따로 밥 따로 노느냐 말이야. 그럴듯하게 이게 전국에 투표 참관이 모아갖고 그럴듯하게 하는데 속임수입니다. 그 다음에 7. 투표지 효력 심사 원칙, 정상적인 수개표 원칙을 완전히 미미했습니다. 투표지 효력 심사 원칙이라면 수개표가 뭐냐? 수개표는 우리는요, 손에 한번 만지면 이게 수개표라는데 이게 수개표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개표관리면 여기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여기 규칙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규칙인데 여기 수개표를 갖다 어떻게 하나? 개표 사무원이 2번 내지 3번 번갈아가면 정확히 재확인 심사.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두 번 내지 3번이라는 것은 개표 사무원이, 아까 맨 앞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개표 사무원이 여기 앉아갖고, 이 사람이 100매 단위를 손으로 한 장 미만으로 확인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옆에 사람 한 장 확인하고, 또 옆에 사람 한 장. 2사람 내지 3사람. 근데 최소한 몇 사람 해야 된다고요? 2사람 해야 돼요. 그건 잘 만들어놨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하네, 천천히. 이걸 가르쳐줄까요? 뭘 가르쳐줄까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선관위 위원장도 모르고, 지방선관위 위원장도 모르고, 개표 사무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왜? 이거는 갖다 놓고, 지금 쳐박아놓고, 아무도 몰라. 저 한영수 씨만 알아요. 이거 몰라.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이거 가르쳐줄까요? 가르쳐줄까요? 설사 안 돼도. 저는 가르쳐주지요. 이 가르쳐주면 큰일 나거든. 예. 그렇게 하면 다들 통나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참관인이 백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게. 투표지 분리기가 정확하니까 그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기계가 다 알아서 하겠지. 기계가 정확하니까.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럴 리가 있겠나. 기계가 다 기계가 정확하다 아주 주입을 되게 시킵니다. 장관님들. 그 장관님들 명단만 받았지 교육은 하나도 안 시켰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선관위도 왜 교육을 안 하다니 민주당도 참 답답한 사람들. 이거 선거만 하면 되는 거야. 잠깐. 이렇게 교육을 안 시켜놓으니까 이게 수개표가 뭔지를 몰라요. 손 한 번 맞췄다고 수개표인 줄 알았는데, 한 사람 육안으로 확인하고, 또 한 사람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 정확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불량장비 불법으로 사용해도 내가, 그렇게 했다면 꼭 인정할 텐데, 전혀 안 해요. 전혀. 자, 시간을 보면은, 내가 그 시간에 수개표 하지 않았다. 자, 전가가 뭐냐. 15대 때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때는 완전 수작업을 했어요. 개표를. 수작업을 하면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그때는 사람도요, 투표 수도 2,600, 요즘보다 한참 적었죠. 2,600명만 했는데 7시간 30분 걸렸어요. 지금 더 걸리겠지, 수작업을 하면. 그렇죠? 사람 3,000이 넘었으니까. 그 다음 16대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그때가 문제가 많아요. 왜? 기계만 돌리고, 전자개표기만 돌리고 수작업을 했다? 전혀 안 했어요. 기계만 돌리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3시간 49분, 3시간 50분이야. 3시간 50분. 그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소송이 들어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그래도 그 위에 또 다음에 또 받고 또 국민적인 그게 해서 합법성을 받았지만, 그게 다행이지만은, 왜 됐든 간에 그 자체는 그 중앙선관위가 불법을 한 거예요. 합법성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 그래서 3시간 50분.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17대는 몇 시간 했느냐 하니까, 우리는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하고 수작업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내가 이걸 보니까 이 사람들 산수가 안 돼, 산수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7시 30분 더하기 3시간 50분 하면 산수하면 몇 시간입니까? 11시간? 20분에 20분 산수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산수가 안 돼, 산수가. 수작업하고 투표지 분리를 돌리면 최소한도 11시간 20분인데 4시간 반 만에 끝났다 하는 것은 수작업 했다 안 했다? 우리는 수작업 안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수작업 흉내는 냈다 이 말이에요. 흉내만 내고 안 했다는 거죠. 그걸 과거를 묻자는 게 아니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했으니까. 지금 18대가 문제입니다. 18대는 보면요. 보통 우리가 투표를 6시 끝냅니다. 근데 투표지를 옮기고 또 개표장에 가서 옮기고 또 건너마신 분이 한마디 하고 주의사항 하고 이래저래다 보면 빠르면 7시고 오늘 서울 같은 데는요. 교육감 선거하고 막 표가 섞여갖고 그 분리하고 하면은 개표하려고 하면 8시 50 넘었어요.
그러면은, 자, 빨라서 그럼 7시 치자. 7시 치는데, 9시 경기 돼서 당선 유력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뭐, 시간을 내가 왜 제한한다 그러면, 이런 본질적인 시간을 하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대표님도 제대로 안 걸린 거예요. 예. 심지어 서울은요, 6.7%, 7.7%, 6.7%. 선생님, 서울이 6.7이에요, 7.7이요. 그때가. 6.6이, 어떤 사람 6.6이라고 하던데 7.7이래요. 하여튼 10% 미만이에요. 서울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10%, 7.7%잖아. 어느 짝도 7.7이다 하지야. 7.7%의 당선 유력이다. 그것도 차이가 1.2%만 안 되는데, 2천만 표가 넘어 차이 나는데.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6.7%만 넘는 자리에서 7.7%라 해도, 서울이 그거 얼마나 많은데, 거기가 2천표가 넘어 나왔는데, 세상에 9개 당선 유력이 떴으니까, 그게 내가, 이거 사기를 쳐서 좀 적당히 그래도 다 같이 해야지. 저것들은 대가리가 돌백하니까. 그래도 그 대선들은 몰라. 기계가 다 알아서 잘 했겠지. 이게 속에 묻는 겁니다. 이게 방송이 문제입니다, 방송. 우리 안단태 방송은 진짜 방송입니다. 안단태 방송. 저 사람은요, 핍박도 많이 받고, 저것도 뺏기고, 오늘 또 하다가 뺏길 뻔했고, 그래도 주변 장창, 진실은 저러자고 노래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대단한 거 기억을 해주실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축하 전화를 했을 때가 9시경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8시 56분이라고 그러던 사람들은. 나도 뭘 좀 찾아봐야 되냐. 그래, 9시 안 돼갖고 당선 유력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조작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내가 그거 보고 속이 별이가 나가. 텔레비 부산을 보냈어요. 내가 텔레비 없애는 안 봅니다. 텔레비를 보호하기 위해 갖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가면서 나한테 대사들이 몰라. 막 해가고, 그런 거 사고, 멘붕 상태 빠져가고, 참는데. 멘붕 상태 빠질 게 아니라니까, 지금 뭔지, 현실을. 민주당 그 사람들, 정신 빠진 사람들, 그래, 별선들은 사지 한 달이, 사과 버스를 돌린다니. 내가 그래, 야, 이놈들아, 사과 버스 탈 게 아니라 사과 상자를 사과 돌려라. 사과 상자를 고생들한테 너가 지지해가 감사하다고. 정신 나간 놈들이 그놈들, 정신 나간 놈들, 별선들을 엎드려갖고, 저런 무식한 것들이 저게 국민의 대표라고 저는 앉아있으니까, 내가 진짜, 강세행 목사님을 국회를 보냅시다. 저리 무식한 놈들 갖다가 앉아있는데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이거 내가 문미 사회가 되자마자 사과 문재인 태아가 사과 버스 돌린다. 빌어먹을 자식들아. 국민들 지지한 국민들이 사과 한 박스 더 돌려야 했어요.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민주당, 내가 사실 민주당 이제까지 우호적으로 잘 봤지만 내가 오늘다가 명동도 내가 다음사 찾아가고 돌아오면서 크게 실망했어요. 전혀 의지가 없어요. 네. 왜 부정인데 왜 안 하냐 아닌가. 당선자가 선거했는데 당선자가 선거했다고 안 한다는 거야. 이거지. 요만큼 눈꼽는 것도 없어요. 그때 백성들 그것도 뭐가지 걸고 하겠지 싶으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민주당도 아니고 새누리당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이 돼야 되는 세상에 와야 될 준비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인은 노리고 월급 받아먹고 누가 하든 밤에는 다 짝짝고 있고 낮에만 그저 그럴듯하게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여기 민주당 내지만 여기 만약 한나라당이면 그 사람 다 한나라당 통칭받으러 쫓아다닐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까지 얘기했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저 한영수 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데 들고 일어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진짜. 저는 목사니까 사실 나는 겁나는 게 사실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 말을 하시니까 누가 함께 하게 내가 사실 별 겁나는 게 없어요. 이거 하면서 마음은 명경직수입니다. 평안합니다.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성관이는 진짜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한테 두려워해. 다 나와갖고 쩔쩔 겨우 큰일 났다 싶어갖고 백성도 두려워한대요. 성관 정치인들은요, 성관에 두려워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봉영 씨도 말이지, 쌀 총선 때, 그거 말이야, 구룡역에서 몰표를 몰아주고, 했는데 그분들이 통바가치가 통 깨고 쓰고, 28개나 개판 치는데도, 성관에도 자리 깔고 농촌도 해야 될 텐데, 성관에는 꼴을 잘 내렸어요. 문제 삼지 않겠다. 그게 문제 삼아야지, 문제 삼지 않겠다. 지금 이 꼬라져야 된 거예요. 근데 문제 삼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치인이 우리가
못해. 정리를 위해서 뭐가지 내놓고 설치를 해야지. 뭐 지금부터 보고 못 보시면 다음 기회 없어요, 이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거 받을 굳이 뭐하면 우리나라 끝납니다. 이제는 뭐 전제정치, 뭐 이제 언론, 뭐 다 장악해갖고 이제는 뭐 이제 우리 시대는, 우리 후세대는 나라에 소망 없어요. 조조연 시대가 지금 다시 올 것 같아요. 이거 놔두면. 그래서 이거 마지막 기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대 당 강동구뿐만 아니라 이건 자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올려놨습니다. 우리 그 목회자 여러분들 사이트에 좀 들어오세요. 목회자 모임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 올려놨습니다. 개표 상황표를 보면요. 개표 상황표가 수개표 안 했다는 게 다 나타납니다. 자, 제가 이 개표 상황표를 보는 방법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왼쪽 위에가 투표지 분류기 시작입니다. 왼쪽이 투표지 분류기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왼쪽 끝나서, 그 다음에 개표를 이제 수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사무원이 이제 자기가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검열위원 8명이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관위 위원장,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공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요 3,004명인데, 요 투표인 수가. 그런데 여기 투표지 분류기 끝나는 시간에, 공표하는 시간, 이걸 전체를 갖다가 수개표를 하고 도장을 찍고 모든 것을 수작업이라 합니다. 예? 벨메 단위를 손으로 보고 볼수개표거든요. 그 다음에 도장 찍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뭐 공표하고 다 하는 걸 수작업이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400매를 갖다가 하는데 시간이 얼마 만에 13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도장도 얼마나 빨리 찍는지 막 번개처럼 찍었는지 우리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법원에 국회에서 잘했어요. 국회에서 이것들이 6,000명 가지고 6,000명 가지고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거 수작업 한다고. 그 시계 말하면 쇼한다고 이제 우리 이래 했습니다. 한다고 보여주대요. 6,000명 가지고 2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 3,400가 지금 13분에 이걸 갖다가 나쁜 말하면 조져버렸어요. 13분에.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죠? 바구니 나와갖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와갖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고 책임사무원이 만나면 통계도 내고 글도 써야 되고, 또 그런 거 갖다 또 위원장님들도 위원들한테 기자님 일을 또 받아야 되고, 또 그래 또 선관위 위원장 정자니까 오자마자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봐야 되고, 이런 시간 하면은 수개표는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내가 오늘 최근에 어제 올렸습니다. 한 10몇 장 올렸습니다. 이 자료들을. 이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해서 요것도 안 했어, 마지막에는. 요렇게 했는데 요것도 안 했다니까, 마지막에는 보니까. 예, 그게 막 집었다는데, 막 집었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말이지, 그 10명가 나왔는데 우리가 다음에 보면 되지 않나, 이따위 식으로 말하는 게 이게 공무원 자세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거든. 그것들도 월급들 다 회수해야 되겠어요. 한윤수 선생님. 가서 월급들 다 회수했어요. 우리 좀 공급을 좀 쓰게. 월급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 지금 선관위에 앉아있어요. 효력심사 원칙을 위반해서 투표지 효력심사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결론.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류기보다 제가 연구가 같다. 1대1로 구성된 뭐라고요? 전산조직입니다. 믿습니까? 전산조직입니다. 그러므로 15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전산장비 전자개표는 공직선거 부칙에 의해서 어디에만 사용한다? 보궐 사용해서 대통령 국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 부칙 고조는 언제 지어졌다? 94년도 국회에서 정한 전자개표기법입니다. 그 줄 끊으세요. 그 전자개표기법입니다. 이놈들이 요새는 이거 전자개표기법을 갖다가 소멸됐다 그래요. 소멸됐다. 그럼 소멸됐다 그러면 전자개표기도 쓰지 말아야지. 투표지 분류기도 안 그래요? 이거 소멸됐다 그래요. 이제는 할 말이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가 멀쩡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다 죽었다.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요번 보궐에 이렇게 되면 보궐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쓸 수가 있잖아요. 보궐선거 4월 달에. 4월 달 보궐선거. 양당이 합의를 해야지만. 모두 양당 합의를 하고, 쉽게 말하면 개표, 전산 전문가를 위치하고, 공식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저희 컴퓨터. 검증을 받은 적이 없어요. 검증 받고 하면 사용할 수가 있죠. 보궐선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검증을 안 받아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요? 정책 불명예 프로그램. 이건 내 말 아니고 전산 전문가 이경국 교수의 말입니다. 정책 불명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지금까지 해왔다니까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컴퓨터 공인기관이 검증을 받 공인기관이 어딥니까? 공인기관이
국가 검증기관에서 합니다. 국가검증기관. 국가검증기관 아니면은 국가에서 공인한 검증기관. 국가에서 공인한 검증기관.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선거 178조의 투표표가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공직선거 178조 상위위인데 공직선거 관리 규칙 99조 3항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이것은 공직선거 규칙 5조 뭐라고요? 위반입니다. 규칙은 반드시 상위권 공직선거법 5칙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표시 반드시 투표지 효력 기준을 했다 안 했다? 정확하게 100매를 개표 사무원이 2사람 내지 3사람 번갈아 가며 재확인해야 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로 억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텔레비에 SBS에서 지킨 것입니다. 전국 93.2% 개표 상황입니다. 93.2% 개표 상황의 투표자 수가요, 3,072만 6,077호 나옵니다. 투표율은 75.9%. 자, 93.2%의 이 지금 상태에서 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보다 훨씬 넘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자, 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는 뭐냐고, 이 박스 안에 글자 보입니까? 잘 안 보이니까 내가 밑에다가 해놨어요. 3072145. 예. 이게 최종 투표자 수입니다. 최종 투표자 수, 그 다음날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개표 93.2%일 때 아마 지금 몇 프로가 아직 남았다고요? 6.8%가 남았는데 투표자 수가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를 넘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지금 이거 있다니까. 그러면 SBS에서 이거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너는 어디 갔다 가서, 무슨 자료를 갖고 너희들은 발표를 했느냐고. 이거 하나만 봐도 이제까지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제 이거 하나 봐도 이거 부정선거예요. 말이 안 되겠네, 이거 보세요, 이거. 네? 93.2% 때 어떻게 전체 최종 투표자 수보다 넘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예? 200만 대나 남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거 부정선거. 이거 정면, 이거 판결할 것 없이 이거만 봐도 부정선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판사 눈만 바로 막혔다면 이것만 봐도 부정선거예요.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이건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만 다 달라요, 다. 최종 투표자 수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시각각.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오마이뉴스도 미디어 오늘도 그렇고 다 시시각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관위에서 준 걸로 했으면 다 맞아야 될 텐데. 이게 이슈입니다. 이거 밝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슨 선거냐? 공직선거법 불칙을 어긴 불법선거. 네, 불법선거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178조 이하 수개표 원칙을 집어던져버렸던 불법선거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법을 어긴 선거입니다. 네. 거기다가 조작선거입니다. 불법에다가 뭐라고요? 조작선거입니다. 이거 홍편은 이건 조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아이고 우리 사람도 그럽니다. 선거 끝났는데 난 그냥 뭘 자꾸 그걸 한다고 그래요. 선거 끝났는데 지금 도둑을 지금 물건 다 훔쳐갔는데 아이고 도둑질 다 해갔다고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밝혀서 헌법 질서를 세우고 요 도둑질하는 것이 사실 몇 사람이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고 핵심 간부들입니다. 핵심 간부들. 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뭐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래서 마치겠습니다.